자, 이제 운전직 공무원 국어 핵심 이론 5번째 강의 제5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 시간 4강에서도 역시 중요했던 의문론 중 의문과 관련된 자음체계, 모음체계 설명했습니다. 역시 표 2가지 기억하시고요. 자음체계의 기준 2가지,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와 소리내는 방법, 즉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기억하신 후 모음체계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라는 신모음을 혀, 입술이라는 기준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5강으로 들어가고요.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의문이 소리의 최소단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소리의 최소단인 의문이 변한다라는 것, 소리가 변한다는 것, 발음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규칙으로 정해 놓고요. 역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이런 확신을 갖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 수능을 비롯하여 공무원 시험에서 거의 한 문제 출제되고 있는 영역, 우리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국어적으로는 변동 또는 변천으로 이제 우리가 2가지를 나누는데요. 변동은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성이 없는 변화, 이것을 다른 말로 공시적인 변화라고 해요. 참고로 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성이 없는 거고요.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성이 있는 변화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닭, 그러면 우리는 그냥 리얼 기억이라는 표기였지만 닭이라고 시간성과 상관없이, 역사적인 것과 상관없이 발음 자체적으로 변한 거죠. 가치, 신라, 굳이, 미다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변하는,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의문의 변동이라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의문의 변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반면 앞에서 우리 훈민정음 이야기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할 때 이야기가 바로 변천이 되는 거죠.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변하는 것. 한국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선 전기에, 조선 후기에, 현대에 오면서 이런 것들도 다 변천. 그래서 보통 변천사라고 하잖아요. 시간에 의한 변화를 변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변동, 의문의 변동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의문 변동은 숫자로 말하면 크게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4가지 둘둘로 묶어서 암기하는 방식, 제가 항상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암기의 팁을 많이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개씩 외웁시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됐죠? 교체는 바뀌는 거예요. 축약은 줄어드는 거예요. 탈락은 없어지는 거예요. 첨가는 더해지는 거예요. 뭐가? 의문이. 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를 4개로 준 후 이걸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교체. 교체 안에서도 보통 이론적으로 말하면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체인지, 교체, 바뀐 거죠. 선수 교체하듯이. 이것을 살짝 어려운 말로 대치라고 합니다. 대치의 치읓을 외우신 후 교체의 치읓으로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대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치환하다, 대신 두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체, 대치. 이제 숫자를 붙인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그리고 된소리 되기까지 5개가 있는 게 좀 양이 많아서 이번 시간은 딱 여기까지만 공부할 거예요. 교체는 총 5가지의 세부적인 의문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의문적 특징에도 국어는 다양한 의문의 변동이 있다, 의문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체 5가지 돼 있죠. 자, 2번째 축약입니다. 축약, 탈락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쉬워서. 다만 축약은 줄어드니까 축약이고요. 없어지면 탈락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다시 2가지로 나누어서 자음이 줄어들면 자음 축약, 모음이 줄어들면 모음 축약이에요. 이렇게 7가지 지금 계속 순서대로 오고 있어요. 자, 탈락도 똑같습니다. 자음이 없어지면 자음 탈락, 모음이 없어지면 모음 탈락이에요. 이러면 이제 9가지가 된 거예요. 중간 점검합시다. 순서대로 외우시는 건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되기. 대부분 여기서 살짝 부담스러워합니다. 양이 뭔가 늘어나고요. 없던 말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국어에 대한 당황스러움 그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니라 문법적 용어들은 평소에 우리가 써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 이런 암기 자체가 생소한 거예요. 그러나 생소한 것이 곧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물리학적으로 어디 외국 책 번역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교체의 5가지. 자, 축약의 2가지. 어떻게? 자음 축약, 모음 축약. 탈락의 2가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 첨가인데요. 첨가는 없었다가 들어가는 게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덧붙는 건데요. 이것도 굳이 2가지로 나눈다면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 시험에는 반모음 첨가라는 거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요즘에 언급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숫자를 더했더니 결과적으로 총 11가지, 11가지가 되는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리고 첨가에는 2가지,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라는 게 발음상으로 나타나고 뭐 표기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발음으로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복습합시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에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되기 현상. 됐죠?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될 정도로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음 모음에서 계속 비롯이 되는 게 의문의 변동이 됩니다. 첨가도 2가지라고 했는데요. 니은 첨가, 그리고 반모음 첨가. 이 중에 자음 첨가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은 첨가. 모음 첨가라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모음 첨가. 반모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음이 아니라 발음상에서 보이는 야, 여, 유, 와, 왜, 위 이렇게 발음이 첨가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차근차근 해볼 겁니다. 살짝 어려운 말 중에는 교체 같은 말, 대치라는 말이 있다고 했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이신 분들 있죠. 아빠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자제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국어에서 겹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그러면 중학교 아들, 딸이 있는데 아니면 고등학생 아들, 딸이 있는데 의문의 변동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 수업을 듣고. 얼마나 당당한 엄마, 당당한 아빠가 되었겠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분들과도 비교해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가르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한다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으로도 훨씬 더 우수하고 연륜이 있고 또 훌륭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문의 변동 4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4가지라고 했잖아요. 딱 하나 더 추가돼서 도치라고 범주에 나오기도 하는데 시험엔 나온 적이 없어요. 도치라는 것도 하나가 더 있다면 참고니까 5가지라고 최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도치.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 안 나와요. 도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바꾼 거죠. 넘어질 도자 둘치. 그러니까 뭔가 넘어졌다는 게 어순이 바뀐 거예요. 의문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배꼽. 배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하는데요. 어원상 15세기에는 이게 뱃복이라는 단어였대요. 뭔지는 모르죠. 왜 뱃복인지. 그러나 어쨌든 뱃복이었는데 원래 한자 중에 배복에서 한자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현대 국어에 와서 배꼽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바로 받침에 있던 기역이 쌍기역, 기역 계열이 위로 올라간 거고요. 원래 초성에 있던 비읍이 중간에 변하면서 받침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아래가 바뀐 거죠. 다시 의문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도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도치법, 그러면 나는 밥을 안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안 먹어, 밥을 나는 이렇게 어순이 바뀐 걸 도치라고 하는데 의문의 도치라는 겁니다. 됐죠?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돼요. 들어는 봤다 이래야지 처음 들었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서 또 이러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대요. 하야롭이라고 하는 백로예요, 백로. 그런데 하야롭이라고 하는 게 예전의 어원이고요. 이것이 지금의 표준어로 따지면 이제 해오랍이라고 하는데 하야롭이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얘는 야에 있던 모음이 얘가 라의 모음으로 가고요. 하야롭이에 있던 오가 앞으로 오 자리로 오게 된 거죠. 이것 또한 의문의 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한 번도 시험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다만 이게 도치구나, 의문의 도치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배꼽,
배꼽이라는 데서만 출발하시고 15세기에는 이게 뱃복이라는 단어였다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개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음운의 교체 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서부터 친해져야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줄여서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음절이 글자인 건 알죠. 글자의 끝소리가 받침인 건 알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받침과 관련된 음운의 변동을 말해요. 소리의 변동을 말해요. 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것을 총 4가지로 외우면 되는데요. 쭉 한 문장을 제가 짧게 요약한 거예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함은 받침을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받침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받침을 몇 개? 7개.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현상.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워야 될 말이에요. 받침을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표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받침이 7개만 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표기로 말하면 자음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총 14개, 즉 기역부터 히읗까지 와, 그리고 되인소리 5개를 포함하면 받침 표기는 19개를 다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받침 중에 히읗 이렇게 적잖아요. 받침에. 아니면 표기를 따지자면 깎다. 그러면 쌍기역도 막 적잖아요. 이렇게 표기는 적을 수 있는데 발음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발음은 마냥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히읗은 이렇게 대표음으로 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요? 히읗으로 그냥 나면 되죠. 그렇게는 안 나고요. 히읗은 디귿으로 대표음 발음이 나는 거예요. 깎다도 마찬가지로 받침을 보면 깍따 이렇게 쌍기역은 바로 예사소리인 기역으로 대표음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7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7개냐? 순서대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이응입니다. 즉 원래 순서는 시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시옷은 끝소리에 발음 나지 않아요. 시옷은 끝소리에 표기는 되지만 발음이 나지 않아. 결론적으로 시옷을 뺀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입니다. 한 번 더 어떻게 7개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중에 대표음으로서 통용되는 것이 디귿이에요. 디귿. 그래서 시옷도 디귿으로 가고요. 지읒도 디귿으로 가고요. 치읒도 디귿으로 가고요. 히읗도 디귿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대표음 등이 7개로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하며 아까처럼 말하면 옷이라고 우리가 표기는 적죠. 받침에. 그런데 발음으로는 디귿으로 대표음 나기 때문에 시옷은 끝소리에 발음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시작합시다. 전체 우리는 11가지의 음운 변동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11가지 중에서 그 스타트, 출발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우리 국어에서 엄청 많이 나타나요. 참고로 모두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받침 중에 예를 들어 신을 신다의 신발 하면 신의 음절의 끝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냥 얘는 원래 그냥 신이잖아요. 받침이 변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거예요. 변했을 때. 대표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받침을부터 시작한 거예요. 받침을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현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경우들을 예로 들어보았더니 머리를 빗는 빛 또는 돈을 빚진 빛, 라이트의 햇빛 이런 게 표기는 분명 다른데 발음은 어떻다고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대표음으로 발음이 된 거고요. 또는 우리 자모음의 명칭 때문에 외웠던 것, 히읗, 키읔, 티읕, 특히 제가 키읔, 티읕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받침의 발음으로는 어떻다고요? 히읗, 키읔, 티읕 이렇게 대표음 발음이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음운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 시선이 받침. 받침이 변하는지를 제일 먼저 보세요. 받침이 대표음으로 변했을 때 그러면 7개 바깥의 자음이 받침으로 왔을 때인 거잖아요. 만약에 신라가 신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가요?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니은이 리을로 갔으니까 뭐 바뀌어서 대표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뒤에서 배우지만 유음하라는 거고 음절의 끝소리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외의 받침이 와서 그 7개로 바뀌어야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4개가 받침이 있으니까 전부 다 4개 아니고요. 발음을 보라고 했어요. 대표음으로 바뀌나요? 꽃, 디귿으로 바뀌죠. 꽃과 디귿으로 바뀌죠. 꽃안, 이제 4번 같은 게 어려운 거지만 꽃 플러스 안이잖아요. 플라워의 안, 꽃 안에 뭐 향기가 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보면 1단계에 먼저 꽃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진 후 안을 만나요. 이유는 안이 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만나서 먼저 받침이 먼저 변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꽃안 이렇게 디귿이 올라간 이걸 이제 일종의 연음이라고는 하지만 디귿이 올라가되 결국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역시 나타났군요. 그런데 자 2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정말 국어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정말 발음도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걸 꽃이 예쁘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꽃이 예쁜 게 아닙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걸 모음의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예요. 어디가 모음으로 시작한 거죠? 이가 이. 첫 소리의 이응은 이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모음이 온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연음한다고 잠시 후에 배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것 같은 꽃이 예쁘다인 거죠. 치읓이 그대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2번과 4번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꽃이는 모음의 조사가 온 거예요. 꽃아는 모음으로 시작한, 즉 이응을 빼고 아가 온 거니까 모음으로 시작한 명사, 즉 실질 형태소가 왔다고 해요. 따라서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합니다. 꽃이, 꽃을, 꽃에, 꽃에서 이렇게 연음해야 돼요. 제 소리대로 난다는 거예요. 제 음가대로 난다고 해요.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음은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다. 연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다. 이 말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음은 왜 그러니까 제 음가대로 연결해서 소리를 낸 거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으로 바뀐 거니까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꽃이라고 발음을 하는 순간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만 대표음으로 발음이 나와 있고요. 2번은 연결해서 낸다는 연음. 참고로 연음은 어떤 음운의 변동이 아니에요. 음운의 변동은 아닌데 변동은 해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규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을 하거나 한 단어 안에서도 연음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뭐 담임 선생님 그럼 담임 그럼 미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음이 그렇다 이런 거라서 현상으로는 안 봅니다. 그러나 연음이라는 게 있다는 정도. 연음 현상이라고 말은 붙여도 규칙으로 안 본다는 거죠. 또 한번 해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것은이에요. 아까 위와 좀 비슷하잖아요. 무릎이라는 4개의 단어에 어떤 뭐가 지금 붙은 건데요. 무릎이라는 한 글자만 썼다면, 그러니까 한 단어만 썼다면 음절의 끝소리 맞죠. 왜? 피읍으로 발음이 나니까. 대표음으로 발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릎과 해도 되겠죠. 무릎과 피읍으로 바뀌었죠. 그럼 꼭 이런 이제 2가지가 지금 걸린다는 거예요. 아까 2번, 4번하고 흡사하죠. 2개 공통점이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왔고요.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어요. 그러면 분명 다르다고 했어요. 아직 잘 안 외우셨지만 모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즉 조사 같은 거예요. 현재는. 조사 같은 게 오면 연음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바로 3번을 여러분은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무릎을 하고 올리라는 거죠. 무릎을 다쳤다. 무릎이 아프다. 무릎에서 피가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에 상처가 났다. 이게 모두 연음을 한 거예요. 연음은 뭐라고 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답을 3번으로 주었네요. 자, 이때 여러분이 또 보고만 있으시거나 듣고만 있으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요. 계속 소리 내주세요, 여러분. 어디 원룸이든 도서관이든 조용한 환경이어도 괜찮아요. 입모양만 움직여도 돼요. 여러분 귀에 살짝 들리게 해도 돼요. 무릎을. 알겠죠? 무릎을 이렇게 피읍이 소리가 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된 후 다시 위를 만나면서 비읍은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무릎 위에 나비가 앉아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무릎 위에. 그래서 무릎 위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2개 구별하세요. 무릎 위와 무릎 위의 차이를 말이죠. 무릎 위는 모음의 조사가 온 거고요. 무릎 위는 모음으로 시작했지만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가 1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예시들 모두 음절의 끝소리가 아닌 게 하나씩 있었고요. 아닌 공통점은 연음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지금부터 표준 발음하고 연계되어야 되므로 뒤에 우리 어문 규정 때 다 배우거든요. 표준 발음법 30항을 할 때 또 의문 변동을 설명하고 지금 의문 변동을 설명하면서 또 발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예요.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연음한다. 한 번 더.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연음한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뭐예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어디서 했네. 우리 국어의 특징에서 했잖아요. 국어는 형태상 교차건데 교차거라는 게 뭐냐? 조사, 접사, 어미가 붙어서 문장을 이룬다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형식적인 의미의 형태소예요. 바로 다음에 우리가 형태소 합니다만 조사라는 것, 구체적으로 아직 안 배웠어도 철수가 밥을 할 때 붙은 거죠. 접사, 접두사, 선미사처럼 어근에 붙어있는 형식적인 말이에요. 어미, 어간 뒤에 오는 어미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줄여서 모음 형식 형태소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연음하기 때문에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요. 이것을 제 음가대로 발음해 보세요. 음가라고 읽으신 분들이던데 가격을 나타내는 가가 붙으면 모두 된소리 발음이 나요. 고가, 저가, 염가, 음가란 소리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 소리값으로 발음한다는 게 연결해서 소리를 다 낸다는 거죠. 오늘 우리 했던 두 개, 무릎이, 꽃이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발음 기호를 지금 지웠지만 어떻게 발음이 나야 된다고요? 모음에 조사가 왔어요. 모음에 접사가 온 거예요. 모음에 어미가 왔어요. 아직 구체적인 문법적 이름은 몰라도 돼요. 단 연음하듯이 발음합시다. 연음이 돼야 된다는 것, 끝소리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소리 나요? 기억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걸 자꾸 흑이라고 읽습니다. 흑이 고와 흑이 안 돼요. 흘기. 자, 얘도 역시 엄청 많이 틀리는 거잖아요. 기억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달글 이렇게 소리 내야 된다는 거죠. 기억이 올라가니까, 연음하니까. 흘기, 달글을 혹시라도 잘 발음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왜?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은 틀리는 게 맞아요. 그러다 지금부터 고칩시다. 흘기, 달글, 흘기, 달글 비슷한 거 있겠죠. 흘게, 흘게서, 흘근, 달기, 달글, 달게, 달게서 이렇게 발음해야 연음이라는 거예요. 자, 얘도 이 중에 우리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늦과 끼가 엄청 많습니다. 흔히 우리는 만학도라고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54세인가 합격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청년 6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러나 정규직으로 꿈을 갖고 그래도 나는 운전직 공무원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충분히 박수 드리고 칭찬해 드릴 만해요. 인생은 기니까요. 그래서 늦깎이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때 쌍기역이 그대로 올라가는 이유 모음의 형식 형태소. 단 지읒이 디귿으로는 바뀌어요.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음절의 끝소리도 있고요. 연음도 있어요. 단음은 현상에서 연음이라는 건 어떤 규칙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늦깎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연음의 쌍기역을 강조합니다. 발음해 보세요. 늦깎이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늦깎이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못 하신 거예요. 늦깎이예요라고 하는 것부터가 정말 늦깎이가 맞아요. 제대로 우리가 늦었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지금 이 강의 딱 한 번만 들어도 5강 한 번만 들었어도 늦깎이라고 발음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 쌍기역 올라가는 게 훨씬 쉽죠. 사과를 깎아, 사과를 깎은, 사과를 깎아 먹었다, 깎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게 다 연음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발음해 봅시다. 읽어주세요. 흘기, 달글, 늦깎이, 깎아. 어때요?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음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요? 제일 위에. 연음하는 이유는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연음한다. 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장이 빠른 분들은 진짜 이 빈칸을 같이 채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약간 한 번 이렇게 빠져서 그냥 은근히 그냥 팔짱 끼면서 뭐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눈으로 보면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갑시다.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연음한다. 이 말은 음절의 끝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늦깎이에 지읒이 디귿으로 간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쌍기역이 그대로 연음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를 다 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부터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받침을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비음화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비음화,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 예전에 이것을 자음동화라고 했어요.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에 화가 붙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화가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발음한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이제 반복해서 해드릴게요. 그럼 자음동화라는 말은 원래는 자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으로 발음하려고 해요. 이때 같다는 것은 진짜 모양이 같은 것도 있지만 성질이 같은 것.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이게 표준 발음법에도 나오는데 자음동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데 일단 제일 반가운 말은 뭐예요? 바로 앞 시간에 외웠던 자음체계 파파, 찰찰, 비음, 유음에서 했잖아요. 숫자 기억하시죠? 비음은 몇 개? 3개. 유음은 몇 개? 1개. 합쳐서 몇 개? 4개. 그래서 나라 마음의 울림소리 자음에 4개 했잖아요. 자, 아까 화 한 번 더 합시다. 화가 붙었으니까 뭐라고 했죠?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의 성질로 바뀌어요.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어요. 자, 이런 성질만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음화, 유음화가 자음동화인데 그러면 자음동화는 또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교체에 지금 들어가는 셈이죠. 결국 교체 5개 중에 하나니까 음운의 교체. 다시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대기 이렇게 5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음동화라는 것을 이제 세분화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그중에 비음화는 무슨 화라고 아까 했어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한 거예요. 으로 변했으니까 그렇게 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반가운 니은, 미음, 이응, 니은, 미음, 이응, 나라 마음에서 리을을 뺀 3개 그렇게 발음이 변한 걸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가장 비음화의 전통적인 사례가 종로를 종로로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아주 극소수분은 왜 이렇게 발음이 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발음의 변화라는 것은 대전제 발음을 편하라고 한 거예요. 발음이 편하게 변하는 거, 내가 편한다는 것을 음운의 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종로가 혹시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면 안 편해야 돼요. 안 편하다라는 거는 약간 스타카토처럼 발음하는 거. 표기하고 발음 자체가 약간 다른 건데 자꾸 우리가 같다고 느끼는 순간 불편해야 돼. 글씨로 보면 종로잖아요. 종로.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도 막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안 불편해요. 저는 안 불편한데요. 안 돼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서 만나자. 종로 1가, 종로 2가 불편합니다. 발음이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에서 만나요. 이렇게 니은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인 발음을 기억해 주세요. 비음이 아닌 소리. 원래 리을은 유음이잖아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인 니은으로 변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비음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똑같습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국물. 발음 불편한 거예요. 단 자음이 2개씩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서로 친구들도 약간 부딪히잖아요. 의견이 안 맞으면 둘이 있을 때. 국, 물 이렇게 2개가 만나다 보니까 스타카토, 끊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울림 소리인 국물 이렇게 발음을 바꿔준 거예요. 이게 비음화, 니은, 미음, 이응을 주목해 주세요. 자, 심지어는 하나가 아니라 2번 이상씩 나타나기도 해요. 독, 립, 스타카토, 독, 립인데 이걸 부드럽게 하려니까 동 한 번 변했죠? 립 이렇게 2번 변했어요. 심지어는 독립문 3번 변해요. 독립문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자음이 변하는데 니은, 미음, 이응으로 변하는 것.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요. 그걸 비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음운 현상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억문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부억만 놓고 봐보세요. 키읔이 뭐로 우리 대표음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기역으로 대표음 변해야 되죠. 자, 이제 받침이 대표음으로 변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변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얘는 스타카토예요. 부억문 발음이 엄청 불편해요. 부억문 이렇게 딱딱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발음을 하기 위해 부억문으로 비음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뭐 심지어는 3개 이상 복합적으로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 게 최종 결과의 시험 문제고요. 우리는 이게 1단계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하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외워두세요. 그중에 비음화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봅시다. 비음화라는 게 뭐라고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한 거라고 했어요. 비음이 뭐라고 했어요? 니은, 미음, 이응으로 최종 발음이 변한 거라고 했습니다. 화살표의 끝을 보시면 돼요. 그 출발의 예가 종로라고 했습니다. 이제 종로 말고 많아요. 칠판에 있는 것만 다 외워도 돼요. 이러신 분들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요. 대표 예를 소개한 거죠. 종로가 있어요. 독립이 있어요. 국물이 있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심리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원래 표기는 뭐예요? 십리. 그런데 발음이 불편해. 그래서 부드러운 발음인 심니, 미음이나 니은으로 변했잖아요. 그게 비음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음화도 설명이 일단 완료됐고요. 뒤에서 더 응용하듯이 더 해볼게요. 자, 이제 3번 유음화입니다. 자, 유음화 아까 미리 이야기했어요. 비음화, 유음화 합쳐 자음동화, 자음동화는 교체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유음화도 우리 기억하지만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바뀐 거라고 했잖아요. 유음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인 리을로 변하게 된 것이 유음화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인 의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유음이 아닌 것 중 오니, 니은이 딱 하나, 니은이 리을로 변해. 니은이 리을로 변하다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요.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니은 리을이 와도 되고 리을 리을이 와도 되는데 리을 니은이 와도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2개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리을 리을로 발음이 되는 게 유음화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말하면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유음화 기억하시죠? 자, 다시 유음화의 정의, 비음화의 정의 2개 구별하려고. 왜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선생님 비음화, 유음화 헷갈려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비음화는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뀐 거예요. 유음화는 리을로 바뀌어서 리을, 리을이 돼요. 리을, 리을. 알겠죠?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역시 아까 우리 비음화의 대표의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종로. 유음화의 대표의 하나, 신라입니다. 다 지명 이름이잖아요. 종로, 신라 이런 고유명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라에서 2개만 봅시다. 첫 번째,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무조건 리을,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했어요. 신라가 신라가 된 거예요. 나머지 봐보세요. 천리가 천리, 칼날이 칼날. 위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죠. 니은이 앞에 오기도 하고 리을이 뒤에 오기도 해요. 하지만 니은이 앞에 뒤에 오기도 하고 리을이 뒤에 오기도 해요.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니은, 리을이든 리을, 니은이든 결과는 리을, 리을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권력, 대관령, 설릉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리을, 리을로 변한 유음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처음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역행이다, 순행이다 이런 말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동화 중에서도 이제 방향에 따라 역행, 백드래프트, 순행,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을 바뀌는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쉬워서. 잘 듣기만 해보세요. 역행이라는 것은 앞이 변하면 역행, 뒤가 변하면 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앞이 변했다는 건 뭐냐? 이응, 이응이라고 이제 외워보는데 역행은 이응, 이응, 응, 응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역행은 앞이 변한 거예요. 의문이 앞에 있고 뒤에 있어. 근데 왜 앞이 변하면 역행이냐? 원래는 화살표의 방향상 앞이 있고 뒤가 있으면 뒤가 변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앞은 원래 그대로 있고. 근데 앞이 미리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이응, 이응. 앞이 변하면 역행. 나머지는 순행은 뒤가 변했겠죠? 자,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신라. 앞이 변한 거예요? 뒤가 변한 거예요? 앞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앞이 변했어요. 역행. 자, 반면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칼날 할까요? 칼날? 칼날은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그런데 뒤가 변했죠. 뒤가 변하면 뭐라고요? 순행.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관령은 어때요? 대관령은 글자가 3글자니까 그럼 뭐가 만나서 지금 변한 거죠? 니은, 리을. 대를 생략하고 니은, 리을만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은이 앞이고 리을이 뒤인데 앞이 변했네. 앞이 변해서 역행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바로 뒤에 또 나옵니다. 짧게 위치만 확인했어요. 앞이 변하면 역행, 뒤가 변하면 순행. 따라서 비음화도, 유음화도 둘 다 역행도 있고 순행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답으로 유음화는 뭐 역행동화만 있다. 절대 안 돼요. 유음화에 신라처럼 역행도 있지만 칼날처럼 순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자어 중에 릉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릉, 왕릉, 설릉, 강릉, 아니면은 뭐 정말 아기능, 뭐 이런 우리가 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자어가 있는데 이것도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다르네요. 하나는 니은, 리을이 만난 릉은 리을, 리을로 변하기 때문에 유음하지만 강릉은 리을과 이응이 만나서 비음이 아닌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비음화가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발음도 잘해야 됩니다. 설릉, 유음화, 강릉, 비음화, 광릉은 어때요? 표기는 광릉이라고 적고 발음은 광릉 수목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역시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네. 니은으로 변했으니까 이것은 비음화가 되겠죠. 역행순행 한번 할까요? 설릉은 앞에 변했죠? 역행. 강릉은 뒤가 변했죠? 순행. 알겠죠? 이거 역행순행은 쉬운 거니까 방향만 보면 되고요. 자, 아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데 심리도 2번 변했네. 비읍이 미음으로 비음화 1번. 리가 니은으로 비음화 2번.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횟수를 묻기도 해요. 비음화가 2번 나타난 것은 뭐 이렇게 심리, 독립, 알겠죠? 독립 3번 변한 것도 있었죠? 독립문 이런 거 3번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유음화까지 설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자, 하나 더. 사실 이 예외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설명할 때 단계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막 나오면 안 돼요. 왜? 원칙도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 원칙 좀 설명하고 예외까지 이야기하면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살짝만 언급할게요. 왜? 뒤에 표준 발음법 20항에 자세히 나옵니다. 유음화의 예외라는 말만 미리 생각해 보세요. 유음화가 뭐라고요?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로 간다고 했죠. 근데 예외니까 니은, 리을이 만나는데 리을, 리을로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은, 니은으로 변하게 돼요. 니은으로. 오히려. 리을로 가야 되는데 리을이 니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외인데요. 그 중에 시험에 제일 어려운 발음으로 많이 꼽히는 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결례처럼 보이는 단어예요. 왜? 니은, 니을이 만났잖아요. 니은, 리을이 원칙이었다면 상결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음화. 하지만 예외이기 때문에 니은, 니은으로 변했어요. 상견례. 2번만 읽어주세요. 상견례. 예까지 발음 잘해야 돼요. 상견례가 아니에요. 상견례. 상견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견례를 합니다. 우리 언니, 오빠, 누나, 내 아들, 자식 상견례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것은 유음화의 예외이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외인 이유는 있어요. 이게 니은, 리을이 만나기 전에 이미 서로 얼굴을 보다라는 뜻이 정해져 있는 한자에 의례, 예식을 뜻하는 의례의 레가 나중에 붙었기 때문에 일종의 발음의 기득권, 원래 있던 발음대로 해준 거예요. 상견, 니은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붙은 너가 바뀌어. 상견례 이렇게 나중에 바뀔 거예요. 상결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머지 예외 중에서도 임진왜란에 있는 임진난이니까 니은, 리을이 니은, 니은으로 가서 예외.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외들도 많아요. 더 있어요, 이거는. 그러나 추후에 더 해드릴게요. 이원론, 임진난, 의견난, 동원령 같은 예외가 생산량, 상견례, 구군유, 공권력 이런 예외들이 있거든요. 횡단로 같은. 그래서 이건 추후에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무슨 화에 관한 걸 2가지 했어요. 유음화, 비음화. 그럼 만약에 처음 보지만 원순모음화, 그럼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원순모음화라는 게 뭐예요? 원순모음이 아닌 것이 원순모음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럼 아까 우리 원순모음 모음책에서 했잖아요. 입술 둥글게 2개밖에 없던 우, 오, 우, 오 있었잖아요. 그렇게 발음이 변하는 걸 원순모음화라고 해요. 앞에 살짝 언급했다면 북한말이 원순모음화가 강하대요. 발음상. 우리는 걱정 없다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오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오 발음을. 그렇죠? 그래서 북한말은 원순모음화를 많이 한다.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시각화가 되었다. 여성화다. 합리화다. 무슨 화자 많이 붙이잖아요. 세계화가 되었다. 이렇게 화를 붙일 때 전부 그것이 아닌 게 그것으로 변해요.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변해요.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변해요. 뭐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합리화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했다는 거예요.
너 주장을 합리화하지 마. 정당화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도 무슨 화라는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무슨 화 나오면 그것이 아닌 것이 그것으로 변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고정해 주시면 모든 이론에 적용할 수 있어요. 유음화, 비음화, 원순 모음화, 설측음화, 이런 다양한 의문이 전설 모음화 이런 화들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자, 역시 마지막 정리합시다. 유음화는 니은 리을이 리을로 변하는 건데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변하면 유음화. 발음하라면 설릉, 유음화, 강릉, 비음화, 심리는 비음화. 앞이 변하면 역행, 뒤가 변하면 순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이어지겠죠. 자, 이응이응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평생 기억하시더라고요. 역행은 앞이 변하는 거라고. 순행은 뒤가 변하고. 반대로 상호라는 건 서로 상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변하면 상호동화. 아까 우리 심리 이런 거 기억하시죠? 심리 둘 다 변했죠. 이런 걸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독립처럼. 자, 유음화의 사례들 중에 추가로 해보았는데요. 니을 찾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물놀이의 니을이 리을로, 광한류의 니을이 리을로, 오늘날의 니을이 리을로, 광안리 해수욕장의 니을이 리을로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이런 게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밥는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의 변화. 아까 우리가 부억문처럼 한 번은 받침의 음절의 끝소리, 두 번째는 비음화가 됐던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서서히 나오는데요. 밥는은 첫 번째는 받침 두 개를 확인해 주시고요. 리을, 비읍 이런 걸 겹받침이라고 하고 의문을 각각 두 개로 봐야 돼요. 리을 따로 비읍 따로. 그런데 첫 번째는 리을이 떨어져 나가서 밥는으로 하나가 돼요. 원래 자음이 두 개였는데 하나만 남았으니 이것을 자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이것을 자음군 단순화로 더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밥는 하고 두 개의 자음이 좀 딱딱하다는 거죠. 발음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밤는 미음으로 변했네. 미음이 뭐라고요? 비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음화 이렇게 두 번 의문 현상이 생깁니다. 값이 싸다, 값이 비싸다 할 때도 최종적인 발음은 값이에요. 물론 값이가 되는 현상으로 보면은 비읍 시옷이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는 얘는 모음 조사, 바로 모음 형식 형태소가 됐기 때문에 연음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값시의 음절의 끝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뭔가 받침 자체가 대표음으로 변한 듯해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탈락 있나요 혹시? 시옷이 탈락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옷이 올라간 거예요. 연음이라고 연음. 다만 연음이 되면서 시옷은 쌍시옷으로 된 소리 발음이 나는 게 시옷 받침이 그렇대요. 시옷은 쌍시옷이 잘 나.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도 이런 새, X 이렇게 할 때 이런 새, 개새, X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된 소리 발음이 시옷이 받침에서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다만 갑시는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에요. 갑시는 다시 탈락도 아니에요. 그냥 연음이 된 거에 된 소리 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있는은 또 다르죠. 갑있는은 이제는 같은 이응처럼 보이지만 얘는 아까 조사라고 했고요. 얘는 실질 형태에서 있다 없다에서 온 거죠. 있다. 그러니까 갑 할 때는 이제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즉 시옷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탈락이 됐고 있는도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교체 쌍시옷이 디귿으로 대표음 발음이 났다가 다시 있는으로 자음동화 바로 우리는 자음동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비음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 발음은 알겠어요. 갑있는이라고. 갑있는이지 우리가 갑씻는 이렇게 발음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음절의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라는 탈락이 시옷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간 거예요. 세 번째 니은 비음화도 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의문 현상이. 그런 다음에 이제 비읍이 올라간 거죠. 연음이 되어서 갑있는입니다. 만약에 사람 이름 중에 김햇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제 제자가 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 친구가 김햇빛인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를 붙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얘는 모음의 조사거든요. 호격 조사. 그러면 치읓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김햇빛차. 내 친구 이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친구를 햇빛차 이렇게 부르기 좀 어렵고요. 그냥 야, 김햇빛. 야, 햇빛 이렇게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에 의하면 햇빛차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바로 시옷, 사이시옷은 받침이 없는 게 원칙, 디귿을 넣는 게 허용이라서 발음은 두 가지가 다 맞기는 합니다. 햇빛차, 햇빛차. 근데 차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연음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라고요? 아니라고요. 받침이 올라갔으니까. 자, 이렇게 역행이냐 순행이냐 상호동화냐라는 거는 위치 문제고 사이사이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의문 현상이 있다는 것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역행이다, 순행이다, 상호다. 밥느는 자음 탈락 후 비음화.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국외음화입니다. 자, 이제 국외음화도 우리가 대충 알아요. 조금은 아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선 쉬운 거는 화니까 뭐라고요? 국외음이 아닌 소리가 국외음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익숙하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 게 국외음화예요. 한 번 더. 디귿,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은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절대 안 돼요. 디귿, 티읒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바뀝니다. 이 모음이라는 거.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가 국외음이라는 거죠? 바로 지읒, 치읒이 국외음이잖아요. 차음체계 아까 외웠잖아요. 뭐 생각나시죠? 지읒, 치읒이면은 경국외음이었어요. 경국외음이 거센 입천장 소리였어요. 그게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었고요. 또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파찰음이 있었죠. 파찰음. 됐죠? 그래서 국외음이 애초에 지읒, 치읒이고요. 그럼 디귿, 티읒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외웠죠? 디귿, 티읒은 받침에 있었던 그 혀끝 소리였죠. 혀끝 소리면 설, 단음, 치조음이었는데요. 즉 국외음이 아닌 디귿, 티읒이 국외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그게 국외음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1순위의 예가 또 하나씩만 갑시다. 하나씩.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비음화. 뭐 생각나요? 종로. 유음화. 종로. 다시 비음화는 종로. 유음화는 신라. 이제 국외음화는 해돋이. 자, 해돋이를 보는 순간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디귿, 티읒이 이 모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이 됐다고요? 지읒, 치읒으로. 해돋이. 치읒으로 갔겠죠. 즉 디귿은 지읒으로 가게 돼 있고 티읒은 치읒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 비슷합니다. 미다지 보이죠? 같이 보이죠? 굳이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게 전형적인 국외음화의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살짝 헷갈리는 게 해맞이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 보이나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지읒이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얘는 연음이잖아요. 모음에 형식 형태소가 와서 이런 건 국외음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약간 유사해 보이지만 해돋이와 해맞이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해돋이는 국외음화, 해맞이는 연음일 뿐이에요. 시험에는 이제 해돋이 같은 게 나오겠죠. 나머지 앞에 써놓은 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같이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굳이, 미다지, 여다지 이런 게 다 국외음화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외음화와 꼭 헷갈리는 게 있어서 한 가지씩을 제가 구별하게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얘하고가 약간 흡사해 보이죠. 얘는 끝이, 얘를 최악으로 읽으면 끝을이라고 혹시 누군가 지금 읽으시려고 하면 잘 보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자, 이제 끝이와 끝을 한번 구별합시다. 끝이, 끝을, 끝이, 끝을 100번도 더 발음해야 돼요. 자, 이제 끝이에 뭐 보였죠? 디귿, 티읒이 이 모음 앞에서.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음화입니다. 하지만 끝을은 뭐예요? 으가 왔잖아. 이가 오지 않으면 국외음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연음이 된 거네. 끝을이라고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끝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끝을 봐야지. 끝을 내야지. 왜 그런 거예요? 국외음화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잘못 퍼진 거예요. 와전된 거예요. 끝이 끝을.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국외음화와 연음을 구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의 국외음화냐 아니냐를 비슷한 성격으로 제가 다 한번 묶어봤어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은데 끝이, 곁이, 밑이, 햇볕이, 꽃밭이, 팥이, 밥솥이 어때요? 다 국외음화입니다. 이 모음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음이 아니면 연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음이 아니면 국외음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음해야죠. 그대로 올라가야죠. 끝을, 곁을, 밑을, 햇볕을, 꽃밭을, 팥을, 밥솥을, 틀이라고 발음하게 된 거죠. 이것은 연음이에요. 연음은 국외음화 아니에요. 연음은 국외음화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국외음화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쯤 오면 와, 선생님, 제가 그동안 발음을 되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한 3가지 나와요.
아까 했던 달기, 달글, 흙이, 흙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자꾸 닭이, 흙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꼭 고치세요. 자, 이제 구개음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엄청 보면서 곁을 봐. 내 곁을 떠났다고 가수들이 한다니까요.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이런 거 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끝을, 곁을, 밑을, 꽃밭을, 햇볕을 하겠죠. 또는 이제 아까 우리 했던 밥꽃처럼 어떤 받침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때 어떤 걸 대표음으로 읽느냐 이런 것도 대부분 잘 못하시더라고요. 밟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발을 밟고 알겠죠? 밥잡 이건 뒤에서 또 할게요. 자, 구처에는 이제 구개음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 틀리는 게 하나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자, 구처에 구개음화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이 모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구개음화입니다. 왜? 원래 이 모음이 있었어요. 구처는 어디서 온 말이니까 승리를 굳히다의 히 속에 포함된 이를 이 모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과정상으로 보면 구티어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원래 티읕으로 변해요. 구티어 이렇게 변해. 뒤에 축약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티읕과 이 모음이 만난 거잖아요.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치어. 바로 여기에 구개음화가 있네요. 2단계 구개음화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를 구티어 하다가 승리를 구치어. 어떤 분들은 쌤 여기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디귿과 이가 만났으면은 티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야 돼. 히읗이. 이게 자음 축약에서 나와요. 그러면 티읕으로 먼저 변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치읕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승리를 구처라고 축약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얘는 구처라고 단모음화가 돼요. 이건 뒤에 발음에서 약간 예외로 외워야 돼요. 쥐어쥐어처는 젖젖처로 발음한다. 이런 규칙 때문에 단모음화가 돼서 승리를 구처 최종적인 발음입니다. 다만 2단계 구개음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비슷하죠? 승리를 굳혔다가 최종적으로는 굳혔다라고 우리가 좀 친숙하게 보이지만 과정에 구티었다의 구개음화가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과정의 구개음화가 어려운 겁니다. 또는 이게 과거 농협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건데요.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가치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이것을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하거든요.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다만 구개음화가 어디 있다고? 앞에 있죠. 서로 가치하자의 디귿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읓으로. 자, 이제 구개음화 다 했습니다. 뭐 구개음화와 구별해야 되는 것까지도 했고요. 변형된 구개음화, 어려운 구개음화도 분명히 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1순위, 여기에 나와 있는 1순위는 해돋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가치, 이런 거 괜찮아요. 굳이 이런 거 좋아요. 여전히 우리는 복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음운의 변동 현재 3개 했어요. 번호는 4번이지만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야기. 그러니까 총 4개 지금 한 거네요. 4번이니까.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2번 비음화. 3번 유음화. 4번 뭐라고요? 구개음화라고 했어요. 기본 정의는 쉽지만 구개음이 아닌 소리가 구개음을만 다시 구개음이 아닌 소리가 구개음으로 변했다. 이런 건 쉽지만 음운으로 설명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 지읒 치읓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개음화까지 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된소리 대기현상.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된소리 대기현상은 엄청 쉽습니다. 왜? 눈에 금방 보이니까. 우리 잘 알지만 된소리가 몇 개라고요? 5개. 된소리 5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에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 역시 5개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면 얘를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같은 말로 한번 바꿀 때 경음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예사소리는 뭐라고 했던가요? 평음. 된소리는 경음. 거센소리는 격음 또는 유기음이라는 말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된소리에 지금 조건이 총 3가지가 나왔지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종 발음만 합시다. 아니 당연히 옷을 입고에서 기억이 입고로 변하죠. 된소리, 되기가 됐다는 거예요. 경음으로 변했으니까 경음화가 된 거죠. 땅에 묻다, 친구에게 묻다, 따로 변했고요. 국밥, 밥으로 변했죠. 다만 이제 결과적인 발음을 하고 보니까 왜 그렇게 표현한 거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라 하면 이런 거네요. 비읍 받침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 소리로 발음된대.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실제 발음이 그러니까. 두 번째,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 아직 안 배웠잖아요. 동사, 형용사, 활용, 어미 변화할 때.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역시 뭐 어떻게 변한다. 몰라도 돼요. 근데 실제 발음해 보세요. 신을 신고. 그러네. 신고가 신고로 변하잖아요. 이거 누구를 신고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본형 단어. 신다에서 온 말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넘다, 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담장을 넘다가 되는 이유는 위에 복잡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만 된 소리 발음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원래 한자어라는 거는 된 소리 발음이 잘 안 난다고는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도 워낙 많아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하면 한자어 리을, 한자어 리을 받침이 있는데요. 뒤에서 된 소리로 발음 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간 어미 사이에서도 된 소리로 발음이 난다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갈등이죠. 친구와 갈등이 있지 친구와 갈등이 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발달했다, 발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누가 보아도 된 소리 발음이 난다는 거고요. 또는 할 것을이지 할 것을 이렇게 안 하죠. 할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맞춤법에서 틀린 게 있잖아요. 뭐뭐 할 게 있어.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은 발음상으로는 할 게 있었는데 표기는 할 게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종결형에 쓰이는 어미도 이건 띄어쓰기 때문에 문법 때문에 다시 하겠지만 마침표가 올 때도 붙였으면서 할게라고 쓴 후 발음은 할게 이렇게 된 소리 발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건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된 소리 발음이 난다. 그때 된 소리 발음이 나는 것은 한 번 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발음이 나는 것은 여러분 봐보세요. 이것은 첨가인가요? 교체인가요? 이것만 알면 되겠는데요. 첨가예요? 교체예요? 첨가는 더해진 거예요. 교체는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기 어때요? 기역이 쌍기역이 됐으니까 혹시 첨가 같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교체죠. 교체. 교체 중에 뭐예요? 된 소리 되기 현상이죠.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도 교체고요. 탈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의문의 개수 같잖아요. 사전 배열 순서에 배웠듯이 기역도 의문이 하나, 쌍기역도 의문이 하나예요. 쌍기역은 쌍기역이 하나지 기역이 두 개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애초에 생각 자체를 쌍기역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같으니까 이거는 뭐 더해지거나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섯 번째 된 소리 되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번호 기억해 주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시작한 교체 5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굳이 조건은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자, 이쪽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된 소리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암기. 지금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약간의 예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외인데 약간 상식적으로는 살짝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발음을 해왔거든요. 콩밥 먹는다. 교도소에서 콩밥 먹는다라고 하지 콩밥 먹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콩밥이라고 된 거죠? 몰라요. 그냥 그렇게 굳어진 거래요. 아까 국밥과 다르다는 거죠. 국밥은 국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콩밥은 또 그냥 콩밥이라고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소리 되기는 예외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시험에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발음상에서 추가적인 요소. 바로 김밥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김밥이라고만 했었어요. 김밥. 김밥 먹고 천국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김밥도 인정해 준 이유가 실제 이게 발음이 모호하니까 예외일지 된 소리 발음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모호하대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둘 다 인정해 줍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된 소리 발음이 안 나는 것 중에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우리 병 중에 정말 우리 뭔가 소를 키우는 분들 엄청 힘들어했던 것 중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역시 축산업자들이 있었잖아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돼지에서 소에서도 여러 병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게 돼지 열병이라고 해야 되지. 돼지 열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열병, 사랑의 열병처럼.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 이래야지 간단하게 말할게 이러면 안 돼요. 등기 우편을 붙이는 거지 등기가 아니에요. 돌담을 걷는 거예요. 덕수궁 돌담. 알겠죠? 돌담이 아닙니다. 체증. 그래서 교통도 체증, 체한 것도 체증이고요. 고가 도로 할 때는 고가고요. 값이 비싼 건 고가입니다. 이런 게 예외이기 때문에 동음이어로 구별하라는 거고요. 유리병, 유리잔 같은 게 지방직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었어요. 유리로 만든 잔, 유리잔, 유리로 만든 병, 유리병. 이렇게 원료로 만든 거는 대체로 된 소리 발음이 잘 안 난대요. 콩으로 만든 밥은 콩밥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다만 찻잔, 맥주잔 이런 것들은 또 된소리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예외가 있구나만 알면 돼요.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자, 동시에 아까 추가적으로 둘 다 발음이 된다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자어라고 된소리 발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법이 사람들이 하도 불법이라고 많이 하니까 인정, 불법 유턴 이런 것들 있죠. 효과도 되지만 효과도 됩니다. 관건도 되지만 관건도 돼요. 교과서도 되지만 교과서도 되고요. 반값 등록금도 되고 반값 등록금도 됩니다. 수학에서 분수도 되고 분수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된 사례들이 추가로 있으니까요.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발음상에서 원칙 예외까지 자세히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약간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서만 멈추려고 합니다. 최대 5개를 지금 했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원래 4가지라고 원래 상위 개념으로 말했어요. 복습하자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거기에 도치라는 것도 있는데 도치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배꼽 빼고. 그러면 교체 중에 5개 했습니다. 다시 순서대로 음절의 끝소리 교체,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현상. 뭐 예외도 있어요. 둘 다 되는 것도 있으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런 의문의 변동들을 세밀하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서 빠른 복습 강의 노트를 해주시고요. 이론서도 살짝 훑어보시고요. 그래서 한 번에 끄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의문의 변동 더 이어가겠습니다.